그리스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봄이 되면 가장 보고 싶어지는 채널 그리스 취미생활의 크리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캠핑을 망칠 수 있는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와,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덥네요. 봄이 아니라 거의 여름에 준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땀이 날 수 있으니 어떤 느낌으로 세팅을 하고 싶었냐면 원래 텐트를 조금 더 저 차에 가까이 붙이고 싶었어요. 혹여나 비가 오더라도 일로 지나가서 바로 이 어닝까지 연결될 수 있게, 그러면 비 맞을 일이 없는 그런 세팅이 되겠죠. 이 노지에 가까운 사이트라 그라운드 시트를 여러 개 깔아줄 생각이에요. 얘는 근데 노지에 쓰기엔 좀 아까운. 편하게 오려고 했는데 오늘 해보고 싶던 세팅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자, 오늘 주제 첫 번째 실수. 캠핑장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말이 되고 연휴가 끼면 캠핑장 예약하기 쉽지 않죠. 특히 지금 같은 캠핑 시즌이 돌아오면 더 그래요. 근데 예약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드디어 자리가 났다, 예약부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캠핑장이 펫 프렌들리 캠핑장 혹은 키즈 중심의 가족 캠핑장, 아니면은 2팀 이상 예약이 안 되는 그런 캠핑장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장드려요. 저란 사람은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약해보니까 애완견, 동반 가는 캠핑장일 수도 있고요. 나는 2팀 이상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캠핑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한 팀만 예약되는 그런 조용한 힐링 위주의 캠핑장일 수도 있죠.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노키즈존 캠핑장도 있어요.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캠핑장을 예약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리고 입금하기 전에 날짜를 한 번 더 보세요. 아내랑 혹은 여자친구랑 캠핑장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 주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대참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 캠핑장은 일주일에서 10일 전에 취소를 해야
100% 환불을 해주고 예약일이 다가올수록 70%, 50%, 40% 그리고 빵%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약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한 1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보니까 무조건 50%가 깎이는 규정을 적용했던 캠핑장이었던 거예요. 간혹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박하게 규정을 정해놓은 데도 있어요. 하긴 그 캠핑장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반년 전부터 예약을 취소해도 50%를 갉아먹는 그런 좀 악질적인 규정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캠핑 장비는 웬만하면 출발 전날에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출발 전에 머릿속으로 빠진 건 없는지 리마인드 해보세요.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 요리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잘지 캠핑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한 번 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리마인드 하다가 내가 챙겼나 긴가민가 한 건 다시 한번 트렁크에 가서라도 체크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전 캠핑 때 우중 캠핑을 해서 텐트 가방에서 텐트 스킨만 빼서 말렸다든지 아니면은 폴대를 따로 보관했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습관처럼 텐트 가방만 챙겨서 야, 텐트 다 챙겼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일례로 저도 캠핑 때 타프를 샀어요. 그래, 타프를 챙겨가자 했는데 바보같이 타프 폴대 가방을 놓고 온 거죠.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꼭 캠핑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는 법이죠. 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차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야전 침대가 차에 없어서 다시 집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팩가방을 집에 놓고 온 적도 있었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좀 이따 바지는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커피엔 산미가 있어야 돼요. 한동안 스덴 세팅에 빠져서 컵도 식기류도 다 스덴만 쓰고 있긴 한데 이런 범랑 제품도 요즘 눈이 많이 가서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실수. 제가 조금 전에 팩가방도 다시 한번 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캠핑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팩가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간혹 캠핑장에 보면은 텐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 얇은 팩으로 피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한데 비가 많이 오든가 땅바닥이 딱딱할 때 그럴 때는 그 팩으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크에는 데크 팩이 필요한데 데크마다 또 데크 틈새 간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오징어 데크팩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좁을 때는 나사형 팩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별에 맞춘 팩을 담은 가방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가방이 있으신 분들도 놓고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캠핑을 많이 안 가보신 분의 경우는 데크팩을 준비 안 해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가는 캠핑장에 바닥이 어떻게 돼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데크인지 파쇄석인지, 데크라면 오징어 데크팩으로 되는지. 근데 상당히 많은 캠핑장들이 오징어 데크팩으로 피칭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나사팩, 오징어 데크팩 둘 다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망치 2개, 이런 스테인리스 팩들도 40cm, 30cm, 15cm 길이별로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오징어 데크팩 주머니, 이런 나사팩, 나사팩은 황소 나사팩. 몇 시야? 지금 4시거든요. 한 5시쯤에 저녁을 먹을 생각인데 그래, 그 전에 산책 좀 한번 해보면서 둘러볼 생각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실은 아까 들어와서 인사했어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왔다, 춥네. 오늘 저녁 메뉴도 고기라서 수출 일단 피우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반팔 반바지로 캠핑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긴 바지, 자켓까지 입었죠. 이따 밤에 되면은 후리스까지 입어야 될 그럴 날씨예요. 아직은 일교차가 많이 심하네요. 마침 오늘 주제 4번째 이야기, 우리가 사는 도심 지역이랑 캠핑장 주변의 자연 조건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전원주택이나 수풀림이 무성한 데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심 지역에 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밤에도 반팔 입고 있었으니까 내일 캠핑 갈 때도 밤에 반팔 안 하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한여름까지도 가벼운 바람막이 정도는 늘 챙겨가세요.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밤에는 추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시면은 늘 춥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입을 만한 옷을 두둑히 챙겨가시길 권장드려요. 4번째 주의할 점은 언제나 날씨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문한 게스트 있잖아요. 이 친구도 작년에 개최했던 프렌즈 캠프 때 알게 된 저희 크리스팀 멤버예요. 그 멤버들은 지금도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 동생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캠린이 때 캠핑하는 주변 지인을 만들고 싶어서 초대캠을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결국 초대캠을 안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핑이 너무 재밌으면 주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초대해서 초대캠을 하게 돼요. 접대캠이죠. 있는 장비, 없는 장비 끌어모아서 지인들을 초대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접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고 심지어 의자 하나라도 더 갖고 와서 피는 게 얼마나 고된지 이해를 못해요. 말로만이라도 고맙다, 고생했다 표현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덜 할 텐데, 심지어는 너 그냥 집에 있는 의자 하나 더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잘 때 나 좀 따라가자, 너 내일 캠핑 간대 나 따라가도 돼? 그런 지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캠핑을 가더라도 안 간다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초대캠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초대캠을 해야겠다? 분업을 하세요.
너희들은 쓰레기 치우기, 분리수거, 설거지는 너희들이 다 해. 내가 세팅을 할 테니. 음식 준비도 회비를 걷어서 n분의 1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덜 피곤하고 캠핑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초대캠 아니면 접대캠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번 접대캠에 시달리면 캠핑이 힘들어지고 저희 캠퍼들까지 캠핑을 접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숯 좋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아리이라는 곳에서 한우를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랑 한우 곰탕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한 근이에요. 600g. 그리고 그냥 한우가 아니라 한우 원 플러스. 패키지도 되게 캠핑에서 가져오기 편하게 돼 있죠. 곰탕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에 술 한잔 하고 내일 아침에 해장용으로 먹으려고 같이 가져왔어요. 찐득하죠. 해동을 해놔서 이렇게 시즈닝만 기본적으로 해놓고 바로 거져도 돼요. 뚜껑이 그릴이 되고 얘는 주물 냄비가 되죠. 여기다가 곰탕을 좀 끓여서 같이 곁들여 먹고 여기다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캠핑은 휴식이죠. 근데 휴식을 하려면 맛있는 고기는 필수 같아요. 죽인다. 이렇게 한우 원 플러스 고기가 600g에 89,000원인데 지금 아릿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회원 가입 시 적립금 1,000원을 적립해 주시고 8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9,000원을 할인되는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만원이 할인되는 거죠. 그럼 이게 79,000원인 셈이네요. 그리고 구독자 한정으로 이 세트를 사시는 분은 이 곰탕 한 팩을 무료로 같이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한우 곰탕이잖아요. 정가가 2만원짜리입니다. 바로 숯에 구워도 되는데 이거를 좋아하거든요. 이 그릴 자국 이겁니다. 그리고 무카샷, 이거는 혼소주라는 제품인데 제가 마셔본 모든 증류주 소주 종류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얼마더라? 한 병에 15,000원인가? 2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건배. 수입산소랑 달라요. 까먹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쳤나? 진짜 럭셔리한 라면이네요.
2정. 자, 건배. 아, 술 맛있다. 건배. 간만에 멍하니 불멍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불멍을 좀 하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텐트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진하게 내려야지. 우와, 씨. 어젠 국물만 먹어서 몰랐는데 한우곰탕이잖아요. 고기가 한 무더기가 들어있네. 그리고 이제 양이 많아서 남은 고기도 좀 썰어서 넣어줄게요. 잘 썰린다. 양이 너무 많은데. 와, 화롭다. 저는 이렇게 토렴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속 시원해요.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캠핑은 뭐다? 맞아요. 캠핑은 휴식입니다. 오늘도 휴식하러 떠나봅시다. 자, 그럼 떠나볼까요? 아스타 라비스타.